1991년 2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두어 달 앞두고 남북 단일팀 결성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이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남한의 탁구 여제 현정화 선수, 북한의 리분이 류승복 선수 등이 일본 현지에서 46일간의 합숙 훈련을 거쳐 대회에 참가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 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대회 9연패를 노리던 세계 최강 중국팀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탁구 인구가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할 만큼 탁구 저변이 넓고 중국 대표팀의 중심에는 세계대회 우승 18위를 차지한 덩야핑 선수가 있어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습니다. 예상대로 중국팀은 무패 행진으로 결승전에 선착하여 남북 단일팀을 만나게 됩니다. 남북 단일팀은 접전 끝에 부동의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을 혁파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었고 한국으로서는 16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스포츠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세계 재패를 이루었던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시상식에서 국가 대신 민요인 아리랑이 연주되고 국기 대신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탁구 선수 현정화가 들려주는 남북 단일팀의 추억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남북 협력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2020년 10월 14일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평통 부산여성위원회 간사 황귀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에 의해 개사 및 격려사, 축사, 여성 평화공감 토크 콘서트,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카드 섹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곧바로 시작되오니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설문지를 작성하여 행사가 종료된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여성평화공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최소남 민주평통 부산여성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빈 소개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최소남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서니까 불빛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정말 적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 행사에는 오셔야 될 분들이 꼭 오셔서 함께 하셨을 때 그 행사의 무게와 깊이를 더하더라고요. 오늘 꼭 오셔야 될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귀한 걸음 해주신 멀리서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열차는 부산에서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정말 광렬한, 정말 저희들에게 뜨거운 평화의 담론을 늘 들려주고 계시는 우리 이영 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이거 이따가 바꾸는 거 맞죠? 예, 아유 아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잘 말이 잘 안 나와요. 잠깐 여기서만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경제를 한 몸에 안고 계시는 우리 박성훈 경제부 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말을 하다가 보면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신화를 남겨주신 현정화 감독님 함께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통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고 시의원이시며 오늘 많이 바쁘신데도 저한테 함께 참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용정 간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평통에서 여성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시고 지금은 대부산진구에서 청장으로 역할하고 계시는 우리 서은숙 천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제8대 부산시 의회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박의원 전 시의원님, 아니 전 시의원님이 아니고 전 의장님이시며 현재 시의원님이십니다. 박인영 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평통에는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부산 지역 회장을 맡아보고 계시면서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표 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태희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6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계시며 지금 통일여성협의회에서 회장을 맡아보고 계신 우리 천영희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단위단체의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재옥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 여성의 흐름을 섭렵하고 계시는 부산여성신문의 유순희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면 여기 우리 김부자 회장님도 계시고 오늘 패널로 함께하시는 우리 박채연 재학생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오늘 오셨는 한 분 한 분이 각 구에서 크게 역할을 맡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 소개 올려야 됩니다만 소개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고태연 아나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정말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소개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빠지신 분이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2년 제35회 화계올림픽은 12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은 까마득하고 아득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기원이라고 하는 유치 기원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놓고 얼른 해안이 떠오르지 않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라고 하는 대단어를 놓고 그리고 하나 되는 한반도의 역사적 미래를 위해서 결코 자시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군가가 반드시 품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 중대 사안이라 생각하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실시간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여기에 여성의 지혜와 힘이 모아진다면 반드시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남과 북의 상황은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절박함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고사성의 뜻을 생각하듯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평화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부산 여성 콘서트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전국 2만여 평통위원들에게 뜨거운 열기가 피어나고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고 그로 인해 평화의 물결이 차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이영 부회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남북 우리 차정희 단장님을 비롯한 주무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던 무대 장치를 위해서 오늘 고생하신 도레미 이벤트 박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무대를 더 예쁘게 유튜브로 장치하기 위해서 이게 소나무 분재를 이렇게 안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해주셨네요. 이 노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16개 구군 여성위원장님들, 오늘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은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수장이신 이영 부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벌써 되겠죠. 조금 전에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최소남 위원장님이 당차고 멋지게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에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이렇게 교착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50명의 전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일당 100 하는 분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5,000명이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정아 감독님은 대한민국의 딸로서 사랑을 쭉 받아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태희 회장님은 우리 민주평통이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역 전체 지역 235개 지역 중에서 대표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대부산진구청이라고 했는데 선석 청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영 직전 의장이 8대 의장이시죠. 지금은 평범한 일반 시의원으로 활동하십니다만은 의장 때 대단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시 참석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채연 동국대학 학생도 패널로 참석하고 계신데 대해서 패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오늘 이 행사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박성훈 부산시 부시장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70년 전에 전쟁을 치르고 70년 지난 지금까지 평화의 길을 열고 통일의 길을 닦는 일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하실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바흐 IOC 위원장님을 예방을 하셔가지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러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현재 가장 용이한 길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현정아 우리 감독님 계시지만은 그때 남북이 만났어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부산 시민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북한에서 선수 임원 300명, 미녀 응원단 300명, 600명이 부산에서 20일간 체류하면서 부산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지금 만나가지고 참말로 기가 막힌 이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부산을 20일간 보고 가서 평양에 가서 부산 소문을 어떻게 냈는지, 그 다음 해에 2003년에 감사의 뜻으로 그 당시에 안상영 시장, 고 안상영 시장님과 제가 의장할 때인데 저하고 부산 지도자들 한 30명을 평양에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평양 시민들이 부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과 부산 간에 5개 분야 경제 교류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장님의 유고로 인해 가지고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만남, 지난 평창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완전히 단절되었던, 올림픽 전에는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일거에 거두어 드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이 일어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스포츠를 통해서 만나는 것만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 평양올림픽으로 공동유치하자는 제안을 작년, 재작년입니까? 18년 9월 19일 날 남북 정상선언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은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불씨를 살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12년 전에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 올림픽 유치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만나고 더 협력하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평통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전위대들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콘서트를 통해서 진지한 토론과 좋은 아이디어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이 한반도에 이루어내는 천병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업무로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훈입니다. 오늘 먼저 민주평통 부산 지역회의가 주최하는 여성평화 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민주평통의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이태희 구군협의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현정화 감독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님, 박인영 의원님, 배용준 의원님, 그리고 최소남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 자문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가 스포츠가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단합에 있어서 스포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매개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1991년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우승이라는,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이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계기로 해서 8천만 한겨레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감동을 경험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감동을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개최되는 2021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해서 다시금 전 세계에 간절히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2032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유치는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가 있는 도시가 부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부산에서 수상 스포츠를 부산 원산과 연계해서 분산 개최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 총리실 검증위 결과 발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 리더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동북아 및 국제 정세가 얽혀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이에 통일 미래의 든든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의 통일 역량이야말로 남북이 하나되고 화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모여진 공감대와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올바른 지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의 여성 리더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여성 평화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부산시에서도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서 이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여성평화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고태연 아나운서님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연 TVN 교통방송 아나운서님께서는 주식회사 QTT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제안군인회 자문위원, 한국베트남경제문화교류협회 부산지회 재무이사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평화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고태연 아나운서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여성평화공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정말 각계각층에서 앞서 또 소개도 받으셨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함께 대화를 나눠주실 우리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단상에 올라오실 때마다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8대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5, 6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환한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박인영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실 분, 이분은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SBS 탁구 해설위원, 대한 탁구협회 전무이사 여러 가지 프로필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탁구의 전설,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정아 감독님 오늘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민주평등특별위원회 위원 남부지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분이세요. 젠틀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희 회장님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분은 저는 한마디로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알고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제 39대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구청장님,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 패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현재 우리 동국대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부산 경남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박채연 학생을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5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 오늘 자리를 마련하고 조금 전에 1층에서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그 얘기들이 더 재밌고 더 진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더 좀 편안한 분위기,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순서 이런 거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살짝 쌀만 보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몇 가지 취합을 해봤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평화공감 여성 콘서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평화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마스크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빛을 제대로 또 볼 수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패널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화. 여성과도 참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사상 제 옆에 있는 우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평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화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1위의 대답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비둘기랍니다. 비둘기. 비둘기 많이 떠올리셨죠? 근데 저는 평화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을 일상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부터 안전한 상태, 이게 다 우리 일상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일상답게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평화로워 이렇게 이야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상의 중요함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저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평화는 먼저 이제 올림픽이 생각이 나고요. 왜냐면은 IOC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그동안에는 중지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사실은 탁구 종목이 가맹 단체가 가맹 국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220개국 정도가 가맹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전쟁이 열렸던 나라들도 다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하면은 스포츠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스포츠가 평화다. 정말 스포츠인다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우리 회장님이요. 예, 저는 평화하면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수십 년 동안 몸을 바쳐서 일을 하는 그 경험상으로 통일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통일의 선 조치가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통일이 이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화하면은 통일의 선순위가 평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전부 다 여성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성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모성애입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통이 여성위원들이 매 기수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성분들이 나서면은 평화는 자동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분들이 함께 하면은 평화는 자동으로 온다. 굉장히 좀 뿌듯한 이런 또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청장님에게 있어서 평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전 평화로운 것 같아요. 평화를 거꾸로 읽으면 화평이거든요. 근데 평화와 화평이 같은 뜻이에요. 전쟁이 없고 그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단어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차용하고 있는 단체가 그 통일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통일단체는 대부분 앞에 평화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 평화를 전제로 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상태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 그 박인영 의원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이렇게 물 주는 본인은 절대 안 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가 저는 제일 평화로운 상태, 즉 인간 본연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그게 평화가 아닌가, 행복한 순간이겠죠. 예. 자, 그리고 다음 우리 대학생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어떤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하면 이태희 회장님과 같이 통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화는 누군가 억지로 떼어놓거나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 더 통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0대 지금 또 대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평화하면은 뭐 자유하면은 약간 이렇게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통일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 뿌듯한 그런 안도의 느낌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도 또 생각도 있으면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참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여성위원장들께서 토크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현정화 감독님께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대답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어렵게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 현정화 그 감독님이라고 하면 선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남북 단일팀 때 금메달을 딴 1991년 일본 지바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떠올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중국을 꺾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무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에피소드나 떠오르는 소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에피소드를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토크 콘서트의 공감대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요? 예, 이제 일단 네. 제가 우승을 하고 났을 때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제가 느꼈던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저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21살. 네. 경기 끝난 직후에 느꼈던 게요. 정말 이거 작은 통일인가? 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가 91년도라서 지금은 이렇게 믹스 존이 있어서 기자들이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따로 저런 데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한 결승전이니까 한 대만 놓고 대회를 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회가 2대2 가고 5번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유순복 선수가 이기면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저희 쪽으로 카메라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덮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도 무게도 있고 사람도 막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런 낙하실에다가 선수 4명만 딱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서 그 4명의 선수, 그러니까 북한 선수 2명, 한국 선수 2명이 주전 선수였는데 그 4명의 선수가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뭐 펑펑펑펑 울고 있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당시의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뤘나 봐. 이게 작은 통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딱 들이댔어요. 근데 제가 딱 3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두 번째는 남북 단일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 꼭 조국 통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도 있는데 21살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1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북한 선수들을 그 전에 만났을 때에는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같이 싸웠어요. 경기를 할 때마다 북한을 이겨야 결승전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국이랑 붙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그때 그 한 대회를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다라는 게 너무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우리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답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보셨었던 그 대회 그 장면들을 아마 떠오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좀 울컥한 마음 많이 드시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살, 21살 지금으로 보면 그 어린 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스포츠가 주는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그 2개월 전에 그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참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통보를 받아요. 언제 어느 때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졌으니 일본으로 출발을 해서 전지훈련을 한 달간 하고 대회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알기로 인천공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항으로 나와라. 그래서 가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 그냥 하나 이슈로 만들어서 그냥 한 대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또 되는? 그러면 이런 거 왜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도구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떠났어요. 사실은. 근데 가서 같이 이제 만나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훈련의 내용으로 뭐 직접 들어가면은 이제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대회를 하는 거 서로 또 응원해주고 그런 거를 한 40일 동안 계속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거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가슴 뜨거운 그런 느낌으로 훈련을 했었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경기를 해요. 왜냐하면 탁구대회는 사실 주전 선수가 4명이지만 2명의 선수가 나가요. 그게 코로비언 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희 선수와 제가 주전으로 5게임을 하는데 2번씩 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복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사람이서 온전히 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희 선수가 사실 간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해요. 간염은 약간 그 피로도가 빨리 오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하니까 아니까 다르게 경기를 하는데 이분희 선수가 계속 경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합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희 선수가 뛰고 있으면은 뭐 4번, 5번도 무조건 한 번 더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력이 나쁜 걸 아니까 제가 치면 지게 되잖아요. 이분희 선수가 2점 지고 제가 찌면 3점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뭐 못해도 결승전을 가야 되지 않냐. 2팀이 합쳤는데 그런 마음으로 뛰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뛰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분희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교체가 돼요. 유순복 선수로. 예, 유순복 선수 교체가 돼요. 근데 유순복 선수도 또 져요. 그러면은 전 5년이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꼭 잘하고 싶었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3점을 잡으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근데 아마도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아마 중간에 저희들이 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회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접했던 대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들으면서 우리 패널분들도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표정을 또 함께 지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인 또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이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부터 그럼 역순으로 또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부산이 오늘 토크 콘서트에 제일 잘한 것은 우리 현정아 감독님을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말보다 본인이 느낀 통일에 대한 감동과 이런 것들이 아주 울림이 클 것 같고요. 특히 2032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조금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이 되면 이제 2032년 하계 올림픽의 장소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10년 정도 이제 올림픽을 준비해야 됩니다.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건 그냥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해서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경기장을 오가는 길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이 10년의 기간은 통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양과 서울이 함께 선수들이 오가고 또 관계자들이 오가는 그 모든 길을 만드는 그 길이 결국은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아주 먼 숙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또 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민족 전체가 세계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 주춧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에 우리 현정아 선수가 단일팀이라는 그 역사적인 것을 두 달 만에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설레임의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10년의 시간이 통일을 위한 설레임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라는 아주 멋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영 부회장님과 각도로 많은 부산서 왜 출발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2032의 공동 올림픽 유치는 우리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년 후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게 전 세계의 흐름인데 젊은이들에게는 12년 후라는 그 시기가 정말 보람되고 정말 경제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88 올림픽과 평창 올림픽의 경제 성장은 5배로 봤거든요. 전문가들이. 아마도 우리 2032의 올림픽을 치른다면은 경제적인 효과는 저는 뒤로 보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참 좋다. 남북 관계 인프라가 구성된다면은 우리가 외딴 섬에서 육지로 갈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로 가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부분은 기성세대가 해줘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젊은 세대들한테는 재산을 물려주고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유럽이나 나갈 때는 전부 비행기로 참 다 유학 갔다 오고 모든 걸 섭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자원과 북한의 우리가 인프라가 구성된다면은 정말 단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2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섬세한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꼭히 한번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 네, 이 공동 올림픽 유치가 정말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인프라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포츠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일 팀으로 우리가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급조해서 단일팀을 만들어서 그냥 잠깐의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식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스포츠를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훈련도 하고 예를 들면 단일팀으로 출전하고자 하는 그런 올림픽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탁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만나서 선발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다른 나라 가서 합숙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올라가서 합숙훈련하고 한국에 내려와서 합숙훈련하고 이런 교류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탁구만 있을까요? 그 전 종목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따라서
경제적인 것들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물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터지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사실은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성세대에서 못하는 그런 통일은 우리 아이들의 세대, 젊은 세대에서는 정말 무한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어느 순간에 그 친구들이 마음이 맞으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통일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의원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랑 좀 크게 다퉜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종의 냉전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결혼 생활 저도 이제 올해 15년인데 이렇게 그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오래 있으니까 자꾸 집을 치우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주말에 책장이 배송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책이 거의 벽 한 면에 책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다 옮기려고 하면 손이 필요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손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책장을 막 해서 책을 옮기는 걸 보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부 관계도 이렇게 부침이 있고 위기를 겪었다가 또 마음이 풀어졌다가 하는데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과 2년 전에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 도보회담, 그 볼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진짜 통일이 손에 잡힐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불과 2년의 기간 동안 사실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클린턴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크게 성과를 못 냈고 그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더니 계속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하고 얼마 전에 또 연평도에서 우리 또 공무원이 안타깝게 또 이렇게 숨지는 사건도 있고 하면서 이게 또 안 되나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북 전쟁부터 해서 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날 때까지 50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2021년에 우리가 그 IOC 총회에서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 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2032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1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032년에 어쨌든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한다고 세계인들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는 서로 또 이렇게 험한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32년도에 올림픽 공동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시집 장가는 보내놓고 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32년의 올림픽이 남북관계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절대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은 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인영 의원님께서 참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책장을 정리하는 공통된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드신 김에 제가 의원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평화 통일을 위한 여성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 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지역 내 많은 그 여성 리더들에게 좀 실천적인 대안으로 좀 제시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또리 장군 이런 만화에는 이제 북한의 주민들을 돼지나 이렇게 늑대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막연한 공포 같은 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도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뭐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두려움
북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희만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북쪽도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남쪽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적개심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그 서로 간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을 풀어내는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현장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만나 보니까 우리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냥 스르르 풀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여성위원들이 특별히 여성으로서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적개심 또는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거부감을 조금씩 녹여주는 역할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이십니다.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정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해주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주변에 이런 사소한 거라도 평화나 통일을 해치는 그런 뭐 가짜 뉴스 또는 뭐 나쁜 소문 또는 뭐 왜곡된 인식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조금씩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평통에 통일시대라고 하는 잡지도 나와 있고요. 우리 정세현 그 평통 수석 부의장이 하는 유튜브 강연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함께 보시고 이러면서 좀 그런 활동들 많이 공부도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도 이번 기회에 평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도 보고요. 유튜브도 몇 개나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활동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숙제를 한아름 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기관장으로 또 계시는데요. 여성 기관장으로서 진정으로 그 평통 여성위원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협력을 위해서 또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앞에 이제 우리 박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가장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제 그 대행 기관장으로서 최소한 이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산 진구에는 우리 부산 진구 시민들에게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분위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그 조례는 일찌감치 있었는데 이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금도 좀 조성하고 북한의 우리 도시와 하나 자매 결연도 맺고 하는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는 이제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해서 아까 우리 박인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좀 없애나가는 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위원회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미워하는,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참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지만 내가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면 괜히 마음이 상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우리 한민족이다라는 이 민족의 동포에 이런 것들을 좀 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없애자고 해서 없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세대를 위해서, 세대를 바라보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한, 그리고 한민족이다라는 인식을 높여나가는 활동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위원회가 오늘의 이런 토크 콘서트처럼 이 통일의 기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또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부산 진구에서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민주 평통을 팍팍 밀어드려야 되겠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태희 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는 일단 남북 정상이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는 남과 북의 정부가 각각 또 승인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회장님?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들이 그 2018년도에 말씀하셨듯이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께서 2032 하계 올림픽에 공동 개최 유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정부는 그 1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그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 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 개최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하고 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IOC 위원장은 역사적인 제안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현정아 선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올림픽은 평화입니다. 평화. 스포츠만의 유일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2019년 2월 15일 날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도정한 우리 문체부 장관님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스위스 로잔 국제 올림픽 그 본부에 가서 같이 제스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 좀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요. 또한 차관급 그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분야별 상황 점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032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회의를 2번 가졌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좀 진척이 좀 어려워서 5번 달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마 사무처에서도 지금 활달하게 지금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하고 IOC 협의에 대해서 강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대회 준비를 합니다. 서울 평양이니까 서울시 주최에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남북 협력 관계를 지금 모색 중에 있고요. 지난 5월 27일 날 민주평통은 서울시와 통일부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 체육회까지 3자간 그러니까 민주평통 서울시 체육회 3자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유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대로라면은 7월 2일 날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국민유치 집행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날짜까지 나와있고 장소까지 다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코로나 이 경색 때문에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정부와 우리 평통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지금 냉각 상태에 있지만 좀 뭔가를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달 중으로 아마 정부에서 서울시와 우리 평통과 체육회와 같이 그 집행위원회 구성된다면은 범국민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셔가지고 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IOC에서 결정권을 지역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이나 우리 평통이나 서울시나 체육회에 동시에 다 움직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 개최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2021년과 내년과 22년 사이에 개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동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관계로 우리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죠, 사실은. 그런데 실예를 들면은 2024년도에 하계올림픽을 프랑스 파리로 결정했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는 걸로 2017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예외 없이 우리가 그 IC 총회가 2019년도에 7년 전 개최지 확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인프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개최 희망 없이는 언제나 확정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 우리 국민들께나 지도자 여러분께서 좀 많은 공감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 137차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제 138차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총회 때 우리가 열렬하게 좀 그 중점 두고 활동하려 합니다. 동경 올림픽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일부 선발해서 동경 올림픽 참석해서 유치하는데 좀 많은 그걸 좀 활동하자고 위원들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힘과 응원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세현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학 캠퍼스가 젊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희망,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75년이라는 남북 사이의 분단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북 이질화라던가 남남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북한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커다란 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상 뭐 경제적인 이점이나 정치적인 이점이 따라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올림픽에 그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전체 축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 눈길이 자꾸 우리 감독님께 이렇게 가게 돼요. 예전에 20살 즈음에 그 작은 통일을 말씀하셔도 그 나이 또래잖아요. 그죠? 보시면서 아마 느끼시는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느꼈었던 그 감정.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또 리브니 선수가 현정화 선수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들도 있을 텐데 간간히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전 사실 그 이후에 통일 전도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때 사실을 가지고 대학교도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저는 뭐 정치도 잘 모르고 뭐 예를 들면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렇지만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소중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 북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뿔나고 늑대로 막 표현되고 그랬지만 그 친구들은 우리랑 똑같은 젊은 그냥 청년들이더라라는 거를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리아 영화를 만들었죠. 예, 사실 제가 그때 한 7, 8년 전인가 그때 그 감독과 제작진분이 저를 태능으로 찾아오셨었어요. 찾아오셔서 코리아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혼내켰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오신 거잖아요. 혼내켰어요. 그 우생순이 먼저 영화로 나오고 코리아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는 이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뭐 알고 있지만은 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 영화가 공감대가 그래도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탁구를 가르쳐야죠. 배우들을.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탁구를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 시절, 감독 시절이었으니까 운동이 다 끝나고 6시부터 10시까지 배우들을 탁구를 가르쳤어요. 저 혼자 가르치면 안 되니까 또 코치 몇 분 섭외하고 우리 선수들도 다 합쳐가지고 그 전 배우들을 탁구를 다 가르쳤어요. 다 탁구 선수들이니까. 한 2, 3개월 탁구를 가르치고 또 배우들이 직접 하면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탁구 치는 합. 탁구를 동시에 둘이서 같이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제가 어떻게 보면 무술 감독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진짜 현장에 가서 배우들 할 때 이렇게 치고 너는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공은 CG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들도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극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한 이유는 그러고 난 뒤부터는요, 이분이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분이가 계속 생각이, 계속 뭐 하면 또 이분이, 코리아 영화 하면 또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랑 현정화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91년 끝나고 93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를 한 번 더 했어요. 스웨덴에서. 그때 이분이랑 만났는데 그때는 진짜로 대회를 저희가 준결승에 붙었어요. 다시. 그 전에는 남북 단일팀으로 1등을 하고 준결승에 또 붙었어요. 그런 마음이 예전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예전 안 같죠. 왜 또 우리한테 이런 거를 시키냐. 우리는 저 때는 1등 만들게 막 그 눈물 쏟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때 이분이를 만나고 93년도에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때 헤어질 때에도 뭐 전화할게, 뭐 편지 쓸게, 그 어린 나이 그런 얘기를 못하죠. 뭐 어떻게 연락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헤어졌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상회담 끝나고 북한에 갔을 때 이제 스포츠 그 문화교류 사절단으로 북한을 갔어요. 근데 예전하고 틀리게 그 사람들 전부 핸드폰 들고 다니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다니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실은 연락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좀 저를 이분이를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만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1도 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자꾸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저도 이제 반은 포기. 그 다음에는 정말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올림픽 유치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자, 우리 그 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또 힘을 쏟아서 또 함께 합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부산 시민이 또 여성이 또 힘을 합쳐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현정화 감독님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TV는 사랑을 싣고에 한번 의뢰를 해서 리브니 선수를 찾는. 와, 아니 진짜 저 그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사실 네. 저 TV는 사랑을 싣고를 찍었어요. 엊그제 어. 월요일 날 네. 부산에서 찍었어요. 저는 네. 이제 고향 이제 처음에 운동 시작했던 친구를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30년 만에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저한테 의뢰가 딱 들어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분희 선수 찾아주세요. 딱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만약에 뭐 공영 방송에서 어렵다면 유튜브 요새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형식의
우리가 이제 올림픽 유치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로 그런 걸 한번 해서 따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이쁜 선수 탁 나오고 두 분이 만나는 이런 네. 화면에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 2032년 공동올림픽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우리나라 국격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밖에 이제 코로나 방역 잘하면서 K 방역이 유명해지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뭐 2주 연속으로 하고 뭐 또 뭐 K 뷰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국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1986년 아시안 게임은 우리나라가 우리도 이만큼 잘 살아요 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만큼은 되거든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뭐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맏형, 아시아의 어떤 뭐 맹주로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좀 보듬어 안는 그런 되게 그런 취지로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럼 2032년 올림픽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격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낼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당당한 이제 한민족으로서 어떤 뭐랄까요 평화의 상징 또는 평화의 뭐 최전방에 있는 전도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세계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나 또는 통일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공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영상 보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관련 영상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서너 개를 보고 나니까 이제 남북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좀 아는 척해요. 아 그거는 말이지 이러면서 그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는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아야 말하니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코리아 영화 다시 보기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금강산 관광 가는 적금 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 적금 들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좀 다양한 활동들 구상해서 많이 하시면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가 무대 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만 얘기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아, 모자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들 또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 대학생 입장으로 충분히 또 공감을 하면서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께 우리 채연 학생이 궁금증이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저 귀한 이 네 분께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 현정화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현정화 감독님 그리고 북한의 리브니 선수님께서 남북 단일팀으로 활동했을 때 자료들을 많이 챙겨보고 왔습니다. 제가 당시를 상황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는 내내 울컥하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단일팀의 활동이 현정화 감독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 스포츠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남북 단일팀을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가지게 된 동기가 된 어떤 대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통일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저는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역할,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만이 유일하게 그 문을 열어주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스포츠는 아무런 계산이 없이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만일에 32년 올림픽을 북한에서도 같이 개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북한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어떤 상황보다도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음을 열기 위한 역할을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전에 이제 그런 대회를 하나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했었어요. 탁구 대회를. 북한 이제 이게 국가대표팀이 참석을 한 게 아니고요. 한 개인 팀들이 다 참가를 했었어요. 북한에는 무슨 군인 팀이 하나 왔고요. 저는 서울 팀으로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어떤 팀이 하나 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팀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러시아니까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5개 팀이 친선 교류 게임을 블라디보스톡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대회를 서울시, 그러니까 MBC가 방송을 라이브로 중계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남북 대결을 할 때 그때 서울에서 무슨 포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생방으로 걸려요. 그런 대회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스포츠가 그런 문을 두들겨 주면은 아마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태희 회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대학생인 만큼 세대 간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한다면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주변 선배나 후배, 동문들에게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이 올림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2032년 올림픽이 서울과 평양에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2032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현황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그 88년 서울 올림픽을 보면은 동서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북한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역대 최고의 평화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그 남북 관계가 냉정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2032년도에 공동올림픽 유치는 우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청의 일자리 증가와 다양한 그 경제 협력으로 북한으로서는 진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장 동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남북 그 인프라 구성에 있어 가지고 철도나 도로 연결 이런 그 낙후된 인프라를 다시 구성한다면은 육상과 교통 물리망까지 연결된다고 봤을 때 경제 성장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남북 관계를 계속 강화하면은 군사적인 그 신뢰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적인 그 브랜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평화가 우선돼야만이 통일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성세대에서 자녀들, 젊은 층을 위해서는 아마 올림픽이 평화를 가질 수 있음으로 해서, 평화란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아까 모성애라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이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요즘은 평화를 많이 줍니다.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성위원님들하고 해마다 기수마다 이렇게 참 그 여성위원님들 모시고 일을 해보면요, 적극적이고 섬세하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여성위원장께서, 최선호 위원장께서 말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르겠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해서 아마 유치위원회에서도 활발히 또 이렇게 10월 달에 꼭히 위원회를 할 것 같고요. 또 서울시와 아까 전에 그 체육회와 우리 평통이 3자 협조했기 때문에 또 집행위원 출범식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그 계획을 다음 기회 된다면은 또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2032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태 회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서울 88 올림픽 때 요트 경기를 따로 진행한 바가 있고 2002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유치가 결정된다면 종목 중 하나를 부산과 같은 타 지역에 배치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견이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도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부산은 2002년도에 이미 벌써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요. 해양 수도로서 요트, 조정, 수영 등 해양 스포츠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 성공과 지지가 있다면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저는 봐집니다. 예.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짤막하게 답변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도 또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박인영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으로서 부산 시민을 대표해 활동하신 박인영 의장님께서는 여성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림픽 개최에 있어서 여성 리더들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성 리더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남편이 2018년도에 평양에서 14 남북 선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기념식이 평양에서 열렸거든요. 노무현 재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평양을 같이 수행해서 갔다 왔는데 평양 갔다 온 거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하나 딱 부러웠어요. 평양 냉면을 평양에서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제가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어보고 싶다일 수도 있고 대동강 가서 대동강 맥주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그 실현 가능한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백종원 씨가 그때 되면 가가지고 거기 맛집들 막 소개하고 평양 맛집들 막 소개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겠다. 좀 그런 실현 이제 좀 현실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들 내셔서 그런 위시리스트 작성하기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 드립니다.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양냉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많은 부산 시민분들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서은수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가 결정이 된다면 많은 자본과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행사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부산도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서은수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방안에 대해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독일의 통일이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무너져서 이제 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 장벽은 어느 날 무너진 게 아니라 양쪽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밀고 있었던 결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32 올림픽이라는 것도 남북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도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함께 남한이
그 올림픽을 치른다라는 것은 북한의 어떤 핵 위험이 없어진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를 통한 통일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2032년이 지나면 우리는 통일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32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이전까지 2032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한데 부산 시민들은 더 많이 모르겠죠. 근데 아까 우리 이태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올림픽을 할 지역을 선정할 때 그 지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고 있느냐가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입니다. 동경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오늘부터 2032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부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32년까지 우리가 통일 적금을 드는 시간, 그리고 통일을 위한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환 감독님 그때 91년도에 갑자기 43일 준비해서 공동선수단 꾸리는 거 아주 황당한 일이었는데, 그죠? 아주 황당한 일이었는데 사실 이런 걸 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단편 소설을 썼다면 이제는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10년간 장편 소설을 써보도록 하고요. 부산에서 먼저 그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렸나요, 우리 박재현 학생?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멋진 답변들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다라는 그 표현이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토크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그냥 마치기는 너무 아쉬우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이지만 우리 현정환 감독님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하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 얘기만 항상 하고 갔었는데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더 좋은 말씀들을 듣고 가서 앞으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더 많은 어떤 뼈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여성평화공감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콘서트는 오늘 저녁 내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느낀 느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일에 대한 끈을 놓지 말자, 평화에 대한 끈을 놓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숙제도 많이 받으셨는데 꼭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드 섹션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책상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얘가 돌아가네요. 자, 다 자기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흔들어 보세요. 아직 안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자,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연습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크게, 제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저만 혼자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높이 들고 흔들어 주시고, 이게 심심하다면 이렇게도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도 흔들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여성의 힘으로 유치하자! 유치하자! 한 번 더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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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예쁘게 나오면 예쁩니다. 예쁘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내려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책상 위에 설문지가 있을 것입니다. 꼭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파운드 케이크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요 무대 위에 한 15분 올라오시고 그 자리 거리두기를 위해서 지그재그로 좀 서주시고 밑에도 지그재그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